이제 합격 원서 접수 다 했습니다. 전형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 네,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 그 발표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와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등록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합격 통보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 때는 ARS였죠. 또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대학 게시판에 대자보로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이러면 또 연식이 나오는데 가가지고 이게 하면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제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게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버 폭주, 그래서 또는 예기치 않은 어떤 전산상의 오류 이런 걸로 합격자 발표를 개별 조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땡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험번호 보여주고 그냥 합격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PDF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가 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나 그 대학 다닐래요라는 의사를 밝혀야 되죠. 이게 뭐죠? 이게 등록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는 이 의사를 무엇으로 밝혔죠? 등록 금일을 미리 내는 거죠. 등록금을 내는 행위로 했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등록금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아닌 거잖아요. 제법 좀 이게 볼륨이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등록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치금이라는 걸 내는 경우로 바뀌는 거예요.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일정 부분, 일정 약한 부분을 금액을 내므로써 어쨌든 본인의 그 등록 여부를 의사를 확인하는 어떤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그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미등록 처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내가 왜 미등록이냐?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럼 등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사를 밝히는 뭔가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적으로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내가 가서 뭔가 사인을 하든 어쨌든 서류로 뭔가를 내야 되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직접 이렇게 서류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클릭해서 확인하는 어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 문서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마다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네, 이게 최초 합격 같은 경우는 좀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넓게 잡혀 있는데 충원 합격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이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학하기 전에는 등록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등록 이후에 내년 2월에 중간 정도입니다. 내년 2월 중간 정도에 2월 10일에서 12일 요 사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합격 취소로 처리한다라는 것들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챙기셔야 되죠. 그리고 합격생 개별 통보는 절대 하지 않고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초 합격자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명 뽑는 모집 단위에 2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합격일까요? 나는 합격일까요? 당연히 합격이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불합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면접이라든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또는 그 대학에서의 자체 어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합격하기 도저히 좀 어려운 어떤 일정 수준의 성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처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고요.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원 합격입니다. 최초 합격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미등록 인원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그 미등록 인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밑에 있는 후순위자 애들을 합격하는 어떤 이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 충원 합격 발표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일정들이 쭉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경희대에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여기 지금 1차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희대는 충원 처리를 1차 한 번만 하고 끝낼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뒤에 2차, 3차, 4차, 5차 해가지고 심하면은 막 10몇 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하면. 근데 보통은 한 7, 8차 이렇게 가는데요. 이 뒤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여기까지 다 제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2차 이후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해서 진행한다 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충원 합격자 통보 마감 일자 질문하셨잖아요. 그 충원 합격자 통보 마감은 24년 12월 26일 목요일 18시입니다. 그럼 요거는 경희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공통사항입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처 직원들은 저기 크리스마스 보내기는 글렀습니다. 네. 보통 요 마감이 21, 2, 3 있는 그 주의 어느 날이거든요. 26일 목요일입니다. 요때 되면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 실수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충원 합격의 처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앞에 1차에서 한 2차 또는 3차까지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인터넷에 발표하고 끝내요. 그래서 개별 조회하는 방식으로. 어느 날 발표합니다라는 거 공지해요. 그러면 애들이 최초 합격자 조회하듯이 다시 들어와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 불합격률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거 마감 처리하면은 또 거기서 등록하는 애들은 등록 처리하고 미등록자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결혼을 또 발표를 해요. 그게 차수예요. 그게 이제 2차, 3차까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든 대학에 이 마무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2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충원 합격자 발표 1차가 12월 19일 목요일인데 그럼 26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발표하고 등록하고 의사 확인하고 다시 출연해서 발표하고 등록하고 이 절차들을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이 차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높이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일명 전화 찬스라고 그러죠. 전화를 해서 등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대학마다 다른데요. 앞에 한 1, 2, 3차 정도까지는 인터넷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는 전화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요 통보 마감 앞에 뭐 한 3, 4일 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4일 전 이후부터는 전화로 그냥 주로. 근데 이건 좀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 작업을 수시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적극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하면 이 차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냥 우리 정시로 넘기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이걸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어요.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떨까요? 근데 최근에는 수시 충원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대부분 대학이 제가 아는 한 수시 충원 이거 적극적으로 안 하는 대학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시 충원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때 전화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번호 몇 개 넣는다 그랬어요? 6개 넣는다 그랬잖아요. 6개 다 전화하는데도 하나도 안 받아요. 해외 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해외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애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 지금 육사에 입소했어요. 육사에 합격해서 입소했다는 거예요. 그 기초 군사훈련 받느라고. 그래서 내가 결정 못 하겠어요. 우리 애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요, 여기 육사에 입소하잖아요. 이 사관학교 입소하잖아요. 연락 될까요? 안 돼요. 연락 안 돼요. 그럼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돼요? 등록으로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네. 물론 어떻게 처리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건 이거예요. 6장의 원서를 쓰시잖아요. 6장의 원서를 쓰시면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미리 사전에 정해 놓으시죠. 가족끼리 회의를 통해서 1순위부터 6순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놓으시죠. 그래서 어디든 먼저 합격이 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합격 통보가 왔을 때 그럼 그 우선순위에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저는 거기 등록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등록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저 직접 전화한 적도 꽤 있어요. 저기 실무 막 뛰고 할 때 전화 막 하고 했습니다.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이거 30분만 고민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애가 없어요. 애랑 좀 통화해봐야 되는데 애 지금 재수학원 등록하러 갔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전화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다리다가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얘가 포기를 해줬으면 다음 누군가가 합격을 했을 텐데 얘가 합격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로 좀 서로의 어떤 이 신뢰를 위해서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서 1순위에서 6순위까지는 꼭 좀 미리 좀 선정을 해놓는 게 그러면은 간편하게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의사 통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거요, 공통원서 접수에 이 시스템에 이 기능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합격 통보를 그냥 이 전체 데이터 안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 번 돌려요. 그러면은 결국 컴퓨터 작업으로 전화 충원 이런 작업 없어도 저는 이게 합격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제일 반대해요? 학부모가 반대해요. 나중에 최종 결정하겠다. 왜 우리가 원서 접수한 단계에 이거를 의사결정해야 되냐. 나중에 선택하겠다.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전화 찬스에 합격을 합니다. 전화 찬스에 합격을 하면은 분명하게 그 해당 대학에 저는 여기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여기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의사를 밝혀줘야 돼요. 이 전화 찬스를 할 때는요, 대학에서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지해요. 지금 전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에 응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요게 서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의사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딱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근데 앞에 좀 아쉬운 대학이지만 거기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대학에 전화를 해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대학은 이 등록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등록 의사 밝힌 데에다가 문서 등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두로는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앞에 등록한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은 이 취소 처리의 효력은 어디서 발생돼요? 원래는 등록금 같은 거, 예치금 같은 걸 내니 그거를 반환받아야 효력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치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반환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만 먼저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겠다라고 문서 등록, 온라인이든 뭐든 문서 등록 작업을 완료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그 등록금까지 납부를 하면은 최종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대학에 등록한 경우 대학에서 지정한 방식이 있어요. 이거요, 몇몇 대학에서는 일부러 이걸 감춰놔요. 왜 그럴까요?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는 시간을 설정을 해놔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등록을 해야 함. 포기는 이때까지 해야 함.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개강일이 3월 1일이잖아요. 2월 28일에 내가 그 대학 등록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만 등록을 해놨는데 나는 그 대학 가려고 다 등록금도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제일 마지막 2월 28일에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대학 안 다닐래.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환 다 해줘야 돼요.
그냥 등록 포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등록 포기에 마감 기한은 없어요.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퇴학이 되는 거죠. 자퇴가 되는 거죠. 명칭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어쨌든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요거를 어쨌든 요 대학에서 지정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어떤 URL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거 딱 클릭하고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바로바로 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화를 안 받고 하는 경우에도 이건 합격 통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안 그러면은 후순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합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미등록 의사가 있다. 라고 처리를 하고 다음 애한테 합격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는 꼭 좀 잘 대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등록은 하나의 대학에만. 수시 모집 합격한 후 여러 대학에 예치금 납부 등 문서 등록하면 안 되나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제 심리가 어떤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지금 이거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치금 납부 또는 문서 등록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복수로 합격하면은 이중 등록 금지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불합격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일반 대학 외에 특별대학의 이런 대학들도 이중 등록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대학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게 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대학에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민으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나의 이 고민으로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우선순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